안녕하세요, 타일올릭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전에 올린 베란다 타일 시공의 확장판으로 시공 방법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시공 방법은 국제 표준 시방서 및 데이터 시트를 준수하지만 현장 여건에 따라 그 방법의 차이가 있거나 다를 수 있으며 제약이 있는 환경에서는 적용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현장은 어떤 과정들을 거쳐 완성되는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베란다처럼 대부분의 바닥 타일을 철거할 경우 타일만 떨어지거나 타일에 붙은 접착제 또는 보호 물탈까지 떨어지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타일과 접착제만 떨어지는 경우 작업이 수월할 수 있지만 보호 물탈까지 떨어지는 경우 베딩 공정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베딩 공정은 그 범위와 깊이에 따라 접착제만으로도 시공이 가능할 수 있지만 범위가 넓으면 베딩이 필요합니다. 타일 철거 시 접착제가 남아있는 부분은 강도를 확인하고 접착력에 방해가 되거나 약한 부분은 모두 철거해야 하며 망치로 내려쳐도 깨지지 않고 패일 정도로 단단하게 붙어있는 접착제는 굳이 철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타일 접착력에 큰 방해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철거를 할 경우 보호 물탈층이 심하게 손상되고 방수층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타일 철거 후 바닥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침투형 프라이머를 도포합니다. 이것은 다음 공정인 그라우트로 바닥을 보완하고 다시 초강력 수평 몰탈 방수제를 도포하기 전 하도 작업으로 바닥면의 모체를 강화시키고 접착력을 향상시킵니다. 바닥 상태에 따라 충분하게 침투시키고 마를 때까지 기다립니다. 레미탄 크레이 가잖아. 철거된 바닥 상태는 바닥면이 울퉁불퉁하여 고르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베딩 작업이 필요하지만 미장용 레미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미장용 레미탈의 바닥 미장 두께는 최소 24mm로 이보다 낮게 시공할 경우 크랙 및 박리 현상 등 하자로 이어질 수 있고 압축 강도도 낮기 때문에 바닥 보강용 제품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최소 24mm 두께는 물과 함께 교반된 레미탈을 말하는 것이지 레미탈을 깔고 물 조루로 뿌리는 방식이 아닙니다. 솔직히 실내도 아닌 외부에 최소 두께로 한다 해도 약한 편이므로 여기서는 무수축 그라우트가 부분적으로 사용되었고 그 위에 방수 수평 몰탈로 전체 도포됩니다.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바닥 보강용 제품 중에 수평 몰탈이 있지만 대부분 실내용이라 실외 사용을 권장하진 않습니다. 마페이 기술팀에 문의한 결과 무조건 하면 안됩니다도 아니었지만 수분에 취약한 만큼 물에 젖거나 물이 사용되는 곳은 추천하진 않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실제 비를 며칠간 적셔도 보았지만 압축 강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망치로 때려도 들뜨거나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처음부터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제품은 초강력 수평 몰탈 방수대로 고르지 못한 바닥면을 보강, 조정하고 방수 성능에도 효과적입니다. 통상 3mm 이내 두께로 시공되며 매우 단단하게 양생되지만 두껍게 시공하는 제품이 아닌 만큼 시공자는 현장의 바탕 상태와 면적, 누수가 이전에 발생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용량을 산출하고 통상 1회 또는 2회로 도포하며 2회 도포 시 겉마름 발생 전에 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유사한 동급 제품들 중에 한 제품을 예시로 보여줄 뿐 다른 제품들도 각 제조사의 기술 데이터를 참고하여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바닥의 스킨 코트와 타일 배면의 백 버터링은 필수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물론 이 과정들을 하면 할수록 접착 결합력이 증가되고 타일 배면에 공극이 채워지며 내재된 타일 변형을 채울 수 있습니다. 간혹 댓글 중에 백 버터링을 하지 않으면 하자가 발생한다는 말은 접착 커버리지를 지키지 않았을 때 그 확률이 높아진다는 의미겠지만 필수 요구사항이 아닌 이유는 미국 표준 ANSI A108.5 섹션 253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짧게 요약하면 타일 접착 커버리지는 실내가 80%, 습식 바닥 및 외부는 95%로 완전히 지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분산되어야 하며 특히 모든 모서리는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지해야 합니다. 또한 ANSI A108.19 섹션 15에서는 자기질 타일로 내부 시공 시 이 평방 제곱인치보다 큰 공백이 없어야 하며 평방 피트당 최소 85%의 커버리지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쉽게 정리하면 건식 공간의 자기질 타일 커버리지는 80% 이상, 실내 대형 자기질 타일의 커버리지는 85% 이상, 실내 물 사용 공간 및 외부는 95%로 이때 접착제의 바름 방향은 일직선으로 도포하고 비빔 압착하여 빈 공극을 채워야 합니다. 이 표준만 지키신다면 굳이 백 버터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현장은 철거 전에 사용될 자재 수량이 산출되어 바닥 베딩 작업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현장에 따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철거 후 자재량을 산출하고 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바닥 상태가 나쁠수록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고 시공자 입장에서는 바닥 상태가 좋지 않아 시공의 난이도가 있고 작업 시간이 증가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접착제 바름 두께가 부분적으로 깊어 접착제 제조사의 기술 데이터 최대 두께를 초과합니다. 사용 중인 아덱스 X18의 경우 접착제 바름 두께는 최대 10mm이며 마페이 렉시 S1의 경우 바름 두께는 최대 15mm입니다. 접착제 표준 바름 두께는 기본 접착제 두께 6mm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타일 크기와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모자이크 타일은 3mm, 중간 크기의 타일은 6mm에서 8mm 사이이며 대형 타일은 8mm에서 12mm입니다. 물론 이 수치는 여러 환경적인 요인과 장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접착제 바름 두께가 너무 두꺼우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양생 시간이 길어지고 그 과정에서 과도한 수축으로 변형을 초래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닥이 좋지 않은 이상 12mm를 초과하는 경우는 수없이 많습니다. 초과한다고 해서 무조건 타일이 탈락되는 것도 아니지만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사전에 바탕면을 보강하거나 접착제 커버리지를 지켜 균일하게 접착하고 필요에 따라 백 버터링을 함으로써 이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접착제 또한 시공 환경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줄눈 시공 전에 타일은 얼룩 저항성 등급이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유약 타일은 이 테스트를 통과해 제품의 표시가 흔치 않습니다. 총 5단계 등급으로 숫자가 높을수록 얼룩이 잘 닦이는 타일입니다. 간혹 타일 표면에 접착제 또는 줄눈제가 장시간 노출되었을 경우 잘 닦이지 않거나 흡수되어 뿌옇게 되는 타일이 있습니다. 일반적이진 않지만 줄눈 공정에서 혹시 불안하시다면 타일 시공 시 얼룩 저항성 테스트를 미리 해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